네, 9.10절 밀러 이펙트 커패시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밀러 티어럼을 살펴봤습니다. 이 밀러 티어럼을 볼 때 어떻게 썼냐면 어떤 임피던스가 있고 그 양단의 전압을 알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딘가에 있는 그라운드가 있겠죠. 그럴 때 이 저항을 이 임피던스를 이렇게 없애고 스플릿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스플릿 아웃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때 처음에 제가 그렸던 그림에서는 이 노드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브랜치들이 있는 것처럼 그렸지만 설명할 때는 이 브랜치들을 없앴었어요. 브랜치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랜치가 있다고 해서 혹은 없다고 해서 여기 전압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를 조금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려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V2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뭔가가 연결되어 있다. 예. 여기가 V2 여기나 다 똑같은 데죠. V2 여기나 다 똑같죠. 여기 V1. 자, 이렇게 회로가 여기 또 있었다고 합시다. 아까는 이 노드에서 브랜치가 따로 없었지만 지금은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가 있고 이쪽으로 바라봤을 때도 이쪽으로 써야겠죠. 이쪽에도 임피던스가 있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 전압이 바뀌지는 않죠.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임피던스에 대해서 밀러 티어럼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가 이거 싹 지우고 이렇게 물론 G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을 아까 K라고 했을 때 K라고 할까요? K라고 하면 K는 AV K G2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것을 즉 요게 있어도 요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고 지금 커패시턴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이 컷오프 프리퀀시를 하기 위해서 왜 여기 지금 커패시턴스에서 먼저 얘기를 하냐면 TR이나 FET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자와 단자 사이에 기생하고 있는 커패시턴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거는 그냥 똑같이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AC 등가 회로로 고쳐서 바꾸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제 회로를 해석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지금 입력과 출력 쪽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터미널이니까 이 임피던스를 쪼개서 요거를 등가인 이런 커패시터와 등가인 이런 커패시터로 나누는 거죠. 나누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밀러 이펙트 커패시턴스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인버팅 앰프가 있습니다. AV가 있는데 AV가 음수입니다. 음수. 우리가 이제 커먼 리미터를 봤다거나 뭐 커먼 소스 봤다거나 이제 그런 앰프들 전부 다 역상이죠. 그죠? 자, 아까 전에는 이 부분이 없었어요. 밀러 티어럼을 할 때는. 지금은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아까는
이렇게만 있었지만 지금 여기가 갈림길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KCL을 적용을 해보면 들어오는 전류는 합은 나가는 전류 합과 같으니까 II는 I1 플러스 I2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 초록색 박스 여기서 요 노드 바로 왼쪽에서 끊어서 몽땅 다에 대해서 임피던스를 구하면 이 인풋 임피던스는 여기 전류분의 전압이 될 겁니다. 전류분의 전압.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하면 여기가 VI면 여기도 VI가 되겠죠. 같은 전압이니까. 따라서 여기가 전압 VI, I1, RI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 대한 인풋 임피던스는 여기 I1 전류분의 전압 VI가 되겠죠. 그 관계식으로부터 이 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피드백 룹에 대해서 여기 자, 저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VI죠. VI고 여기가 지금 VO입니다. 따라서 I는 R분의 여기 전압 빼기 여기 전압을 하면 되겠죠. 해서 정리를 하면 지금 VO하고 AV가 VI분의 VO니까 VO는 AV, VI가 되겠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I2와 I1과 II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VI가 난지로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전부 다 약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식으로 변환이 되고 이것은 합선 저항의 관계식과 똑같죠. 그래서 이 저항과 이 저항의 병렬 저항이 얘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이제 우리가 밀러 세어럼에서 했던 거 그대로죠. 얘가 인풋 쪽에 왼쪽에 영향을 끼치는 그 요소는 이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밀러 이펙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라서 임피던스라서 GM이라고 쓰고 인풋 쪽이니까 GMI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타이틀이 밀러 이펙트 커패시턴스니까 우리는 지금 이 GF가 얘가 커패시턴스인 경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GF가 커패시터인 경우 아까 여기가 이렇게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예. 이렇게 CF가 연결됐었던 그런 경우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니까 GF 대신에 이걸로 대체를 하면 되겠죠. 대체를 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자, 대체를 하고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CF였던 커패시턴스가 밀러 이펙트가 됐더니 인풋 쪽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1-AV라고 하는 팩터가 곱해진 것만큼이 됐습니다. 그쵸? 따라서 자, 이 그림에서 다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CF가 있고 이렇게 이쪽에 RI가 있는데 요거를 이쪽에 등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바꾸면 이렇게 커패시터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커패시턴스가 CMI라고 하면 그 CMI는 또 원래 있던 거에 이만큼이 곱해진 것만큼이 영향을 끼치더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 지우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지금 좀 전에 제가 그린 그림하고 여기 좌우가 바뀌었지만 마찬가지니까 병렬이니까 똑같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AV가 음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앰프는 게인이 1보다 훨씬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피드백 사이에 있는 기생하고 있는 커패시턴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풋 쪽에 왼쪽에는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가 봤더니 게인만큼이 곱해지는 것 정도. 이거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만큼이 커진 것만큼으로 커진 것처럼 영향을 끼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버팅 앰프에 대해서는 인풋 커패시턴스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도 써 있지만 이제 BJT 앰프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인풋 단자이고 여기가 이제 아웃풋 단자가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서도 계속 나오게 되겠지만 여기 저주파에서는 혹은 뭐 중간 주파수 대역에서는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기생하고 있는 커패시턴스들이 있어요. 점점점점 이렇게 네, 이런 값들이 이제 TR의 데이터시트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있는 이 기생하고 있는 이런 것, 이 커패시턴스가 이렇게 이제 스플릿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싹 지울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요 커패시턴스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있었던 것에 이렇게 곱해지는데, 이 값이 음수이면서 인버팅 앰프로 돼 있죠. 음수이면서 큰 값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0이라든지 큰 값이니까 그만큼 마이너스 100이면 이게 101이 되겠죠. 즉 대략 100배가 되는 거죠. 여기 원래 있던 커패시턴스가 여기 이쪽에 100배 정도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예, 현실적으로. 예, 그렇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사용하고 있는 AV라고 써 있는데 이 AV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저 AV 값이 저주파일 때, 고주파일 때가 미드밴드일 때와 값하고 다르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고주파인 영역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주파가 되면 지금 주파수 높아지게 되면 이 부분에서부터 점점 게인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AV인데 미드밴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값을 써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어느 값을 써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요 지금 여기 이 중간 대역에서 평평한 부분 요 값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컷 오프 프리퀀시를 구하게 되는데 여기 컷 오프 프리퀀시 FH라고 그럴까요? 이 컷 오프 프리퀀시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될 텐데 여기 커패시터가 들어가게 되죠. 커패시턴스가. 자, 커패시턴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밴드위스에게 불리한 거죠. 그죠? 작을수록 불리합니다. 따라서 분모가 클수록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worst case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죠? 즉 요런 AV 값을 쓰는 것보다 요 AV 값을 쓰는 것이 더 불리한 상황이니까 스펙 입장에서 볼 때 더 불리한 상황인 거죠. 불리한 상황임에서 가장 안 좋은 경우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해석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그보다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스펙이 이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안 좋았다 그러면 이제 곤란해진 거잖아요. 따라서 월스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미드밴드에서의 게인 자 요거를 AV 미드로 하는 게 좋겠다. 즉 여러분들이 5장이나 8장에서 구했던 그런 게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맥스 게인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 게인 중에서 가장 클 때죠.
그래서 인풋 쪽에 밀러 이펙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영향 끼치게 되는 커패시턴 성분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웃풋 쪽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아웃풋 쪽. 아웃풋 쪽도 사실은 뭐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밀러 디어럼 했던 것처럼 이것도 회로가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 단지 이쪽으로 갈 때는 AV배가 되는 거고 반대로 갈 때는 AV 분의 1배가 되죠. VI 분의 VO가 AV이고 반대로 VO 분의 VI는 1 over AV가 되겠죠. 네. 따라서 앞서 했던 것의 AV 대신에 AV 분의 1로 대체를 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예상이 맞습니다. 네, 앞서 했던 것과 유사하게 여기에다가 KCL을 적용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여기도 똑같이 V5죠. 여기에 대한 RIV의 관계를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V5 여기가 VI니까 여기가 CF가 있죠 지금. 네. 그럼 이거 임피던스를 GF라고 하면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겠죠. I는 R분의 V니까. 네, 원래는 이 IO에 대해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끊어서 했었는 이쪽에다가 새로운 임피던스라고 해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했었죠. 자, 근데 지금 아웃풋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FET도 그렇고 BJT도 그렇고 아웃풋 임피던스 쪽에 이쪽이 큰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류가 대부분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없는 것처럼 회로를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뭐 있는 것도 사실 앞서서 우리가 인풋 쪽에 했던 것처럼 있는 채로 그대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먼저 이 관계를 도출을 해서 이걸 먼저 적용해서 캔슬아웃이 아니지 무시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회로를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IO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VO와 VI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요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우리는 임피던스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걸 역수로 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역수로 취해주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GF가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J 오메가 CF 분의 1이니까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원래는 오메가 CF였던 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커패시턴스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V가 음수니까. 그런데 아까 인풋 쪽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AV는 음수이긴 한데 그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1-AV는 거의 1과 같아집니다. 즉, 요게 있으나 마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웃풋 쪽에는 커패시턴스가 거의 그대로가 됩니다. 네, 거의 그대로가 된다. 인풋과는 그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밀러 이펙트 커패시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커패시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거를 이제 하이 커트 프리퀀시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알아봤는데요.
하이 커터 프리퀀시를 구하는 데 적용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이 밀러 티어럼과 밀러 이펙트 커피스턴스에서 다뤘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죠. 방금 전에는 여기가 커패시터, 여기 지금 여기가 인풋이죠. 인풋이고 여기가 아웃풋입니다.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임피던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밀러 이펙트 커패시턴스를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가 커패시터인 경우였었어요. 커패시터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저항인 경우를 우리가 5장에서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자 라는 거죠. 앞서 이제 우리가 5장에서 5.10절에서 할 때는 이거를 AC 등가 회로로 바꾸고, 그죠? 요렇게가 TR이죠. 이렇게가. 네. AC 등가 회로로 바꿔서 해석을 했었습니다. AV,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AV를 구했더니 이와 같이 됐었고, 뭐 이미 앞에서 구했었으니까 간략하게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풋 임피던스도 중간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이 구했었고, 아웃풋 임피던스도 마찬가지로 뭐 간단하게 이거 쇼트 시키면 바로 이렇게 되니까 이와 같이 구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즉 이 AC 등가 회로로부터 결과를 얻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회로가 이렇게 생겼죠. 커패시터를 일부러 쇼트 시켰습니다. 여기에 RC가 있고 RF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밀러 이펙트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AC 등가 회로로 바꾸게 되면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겠죠. 그죠? 요걸 한번 돌려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래도 똑같죠.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죠? 물론 여기는 스몰 r리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인풋이고 여기가 아웃풋이니까 요거를 밀러 세어럼을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V가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이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G1이라고 하면 얘는 F를 1-AV로 나눈 것이 될 거고 이쪽에는 G2는 RF를 1-1/AV로 만든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지워도 등가 회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AV가 지금 요 값이죠. 이 값.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저거 그대로 대입하면 플러스 R2분의 RC가 되겠죠. 물론 이 값은 굉장히 큰 값이죠.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RC분의 스몰 r이가 됐고, 물론 이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봤을 때의 인풋 임피던스를 보면 그러면 이 저항과 요게 베타배가 돼서 보이는 저항, 베타의 RE가 있겠죠. 이 두 개가 병렬 저항이 될 겁니다. 유사하게 아웃풋 쪽에서 보게 되면 이 값은 이것과 이거의 두 개의 병렬 저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뭐 0.01이라든지 이러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놓고 한번 볼까요? 과연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러면 이 GI는 어떻게 됩니까? GI는 얘하고, 그렇죠? 1 플러스 하고 이거의 병렬 정확값이 될 거고 얘는 RC와 RF의 병렬 저항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등가 회로에서 구했던 결과와 서로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여기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등가 회로를 통해서 구했던 것과 밀러 시어럼을 활용해서 구한 것이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렇죠? 따라서 밀러 시어럼이 이게 제대로 된 시어럼이구나, 제대로 된 이론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거를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른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이 컷오프 프리퀀시를 구하기 위해서 기생하고 있는 페러시틱 커패시턴스에 적용을 해서 보다 손쉽게 하이 컷오프 프리퀀시를 구하는데 적용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겠습니다.